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롭고도 조금은 웃긴 지적 여행을 떠나볼 지식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이거 내 얘기네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출근길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나는 왜 그대로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늦은 밤에 휴대폰 들고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더 심해집니다.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다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괜히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괜히 갑자기 인생 점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순간 있으시죠? 그런데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부서는 핵심 프로젝트 맡아서 빛이 납니다. 발표도 하고 박수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요, 조용합니다. 백엔드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다. 왜 저기는 주인공이고 우리는 배경이지?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경쟁해왔습니다. 앞자리 싸움 했습니다. 부모님 사랑도 나눠 갖기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로 줄 세웠습니다. 사회 나오니까 자리로 줄 세웁니다. 결국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앞이 아니지? 왜 나는 빛이 아닌 거지?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요, 우리는 항상 햇빛 좋은 자리만 찾습니다. 그늘은 싫습니다. 그늘은 뭔가 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앞자리에만 앉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연장 생각해 보세요. 다 일렬만 앉겠다고 하면 뒤는 텅 비고 앞은 난리 납니다. 그럼 공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꼭 내가 빛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오래된 고민을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누군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심지어 조금 웃기게 풀어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빛과 어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있는 구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그냥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하시죠? 그런데 어떤 랍비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자리 싸움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화를 하나 만듭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밑에 근위대장 2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느낌 옵니다. 2명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싸웁니다. 실제로 싸웁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싸우냐? 바로 낮입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제가 낫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낫 하겠습니다. 낮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다들 밝은 데 서고 싶은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들 좋은 자리, 밝은 자리, 보이는 자리 하고 싶으시죠? 왕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둘 다 낫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좋아, 낮은 네가 맡아라. 그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른 한 명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을 맡아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싸움을 없앤 게 아닙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인정해줬습니다. 이어서 성경 문장이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낮은 네 영역이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밤은 네 영역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영역을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의 자리 정리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비교합니다.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기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꼭 빛만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남의 낮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밤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으시죠? 이 아가다가 지치고 번아웃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주도적 삶에 주는 핵심 메시지는 사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도메인의 실제적 분할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역을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자꾸 하나의 거대한 서바이벌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다들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등 하나만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학벌, 더 넓은 집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이게 마치 낮을 얻기 위한 경쟁처럼 느껴집니다. 다들 밝은 데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다 속 왕은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둘이 싸우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루씩 나눠 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교합니다. 오늘 누구 더 잘했어?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대신 아예 판을 바꿔버립니다. 낮과 밤,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나눠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을 두 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서로 다른 리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 좋은 근무 스케줄 이야기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선언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내가 서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온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 이걸 줍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낮에서 경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의 무대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남보다 밝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 방식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아가다를 하나의 렌즈처럼 끼고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한 5가지 차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가겠습니다. 하나씩 공감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내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할까요? 왜 하다 보면 지치고 결국 번아웃까지 갈까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번에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서 더 자주 부딪힙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오히려 더 상처가 커집니다. 다들 이런 순간 있으시죠? 가까워서 더 힘든 관계, 맞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여있는 레드오션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의 밤을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국가와 사회입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를 공격할까요? 거기에도 같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계와 인류입니다.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이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듣다 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어렵게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듣고 나서 바로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개인 내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 바로 번아웃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안 힘든 분 계십니까? 다들 조금씩은 지치고 계시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기획자여야 합니다. 실행도 잘해야 합니다. 집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좋은 부모, 에너지 넘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또 역할이 바뀝니다. 분위기 살리는 사람, 고민 들어주는 사람까지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직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다 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 나처럼 살려고 합니다. 계속 밝게, 계속 잘 보이게, 계속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미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들죠. 왜 이렇게 힘들지? 네,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을 장기간 추적해보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조금 의외죠. 진짜 이유는 역할이 모호할 때였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이게 안 보일 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경계가 없을 때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근도 늘어나고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립니다. 숫자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결근율이 거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입니다. 골키퍼가 갑자기 공격하겠다고 뛰어나옵니다. 수비수도 갑자기 골넣겠다고 앞으로 몰려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경기 망합니다. 거의 참패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역할이 섞이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가다 속 왕의 방식이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명확하게 나눠줍니다. 낮은 너, 밤은 너. 끝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것 딱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다릅니다. 훨씬 편해집니다.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남과 비교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남의 성과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 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덜 흔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낮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밤에서 내 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이제 조금 시선을 옮겨서 가장 가까운 공간인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제일 날카롭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경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족 치료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살바도르 미뉴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가족일수록 경계가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딱딱한 벽이 아니라 유연한 선입니다. 필요할 때는 열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켜지는 선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가족은 어떻느냐? 서로 너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합니다. 사생활도 없고 감정도 마음대로 끌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가까운데 실제로는 더 쉽게 상처가 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부부관계도 비슷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싸우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놀랍게도 대부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더 커집니다. 상대를 나와 똑같은 낫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치채셔야 합니다. 답은 바꾸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는 무조건 참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희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을 나누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단호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충분히 위로해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낮과 밤처럼 나뉘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보고 실패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 아이만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악기 하나로는 음악이 풍부해지지 않습니다. 첼로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바이올린은 밝은 소리를 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면 소리가 깨집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 화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집이라는 공간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원하던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현실적인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어떤 골목에요? 탕후루 가게 하나가 잘 됩니다. 사람 줄을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들 아시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근처에 똑같은 가게가 막 생깁니다. 바로 옆에도 생기고 맞은편에도 생깁니다. 정신 차려보면 탕후루 거리 됩니다. 이런 거 다들 보셨죠? 카페도 똑같습니다. 하나 잘 되면 바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말합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더 맛있습니다. 다 낮을 하겠다고 나눕니다. 다 같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격 경쟁 들어갑니다. 할인 붙입니다. 이벤트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 다 힘들어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레드오션입니다. 서로 피 흘리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싸워야 할까요? 꼭 같은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까? 실제 연구를 보면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추적해봤더니 대부분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시장에 들어갑니다. 안전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얻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주 일부 기업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영역을 찾습니다. 조금 어둡고 조금 낯설고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자기 영역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과는 어떠냐? 훨씬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의 낮에서 싸우지 말고 나만의 밤을 만들어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경쟁하고 계십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비어있는 공간을 찾고 계십니까? 진짜 강한 기업들은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예 판을 바꿉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합니다. 이렇게 룰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화려한 낮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1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오래 갑니다. 결국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비교 경쟁이 아니라 영역 설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광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조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이슈만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댓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재판이 열립니다. 다들 판사 같습니다. 다들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장면 자주 보시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이 세집니다. 더 쉽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은 잘 안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일, 제도를 고치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 이런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싸움에 몰립니다. 이 현상을 아주 오래전에 실험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줄을 당기는 실험입니다. 혼자 할 때는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힘을 덜 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씩 빠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회적 태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책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란이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권한의 분리입니다. 국가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한쪽에 힘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서로 견제하게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유지됩니다. 결국 사회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아무데나 던지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충돌이 됩니다.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이 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건강한 사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전체, 그리고 세계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좀 스케일이 커졌죠. 그런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역사책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뿌리는 비슷합니다. 우리 방식이 맞다 이겁니다. 우리 기준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의 낯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보느냐. 저건 틀렸다. 저건 뒤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충돌합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결국 피해가 커집니다. 자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보면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끝까지 싸우는 종은 같이 못 갑니다. 한쪽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살아남은 쪽도 상처를 입습니다.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대신 자연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서로 다른 자리를 찾습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활동 시간도 다르게 나눕니다. 낮에 움직이는 생물이 있고 밤에 움직이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함께 살아갑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각자의 영역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낮과 밤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공존의 방식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지구 전체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모든 걸 통일시키는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름은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산일까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름을 문제로 보면 계속 싸웁니다. 다름을 자산으로 보면 함께 갑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긴 항해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철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딱 잡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는 엉망이었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도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플라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을까? 그가 내린 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 일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제일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남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정의를 다시 정의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의는 나눠 갖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느낌 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가다 속 왕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싸움 멈추게 하고 자리를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남의 결과를 봅니다. 누가 승진했다, 누가 돈을 더 번다, 이런 걸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리가 어두워 보입니다. 내 삶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순간 있으시죠? 그런데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자리 뺏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건 답이 아니다. 대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게 진짜 힘이다. 이게 굉장히 냉정한 말 같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의 칼 들고 휘두르는 순간 잠깐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내 자리에서 꾸준히 쌓은 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비교가 아닌 안정감, 경쟁이 아닌 존엄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찾고 있던 진짜 주도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문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작품입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맥베스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상위권입니다. 이미 자기 영역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그 자리를 가져야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자기 자리가 있는데 남의 자리로 눈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저지릅니다. 자신을 아껴주던 왕을 죽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 현실로 바꿔보면 그렇게까지 낯설지는 않습니다. 남의 자리 탐내다가 무리하는 순간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왕이 됐으니까 행복해졌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더 무서워집니다. 맥베스는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잡니다. 계속 환청을 듣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밤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낮을 훔쳤는데 밤이 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무너집니다.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비참한 끝을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의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부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할 시간, 내가 지켜야 할 평온함을 스스로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순간 있으시죠? 맥베스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남의 낮을 억지로 가져오면 내 밤을 잃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생태학 이야기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영역이 없으면 번아웃에 빠집니다. 가족에서도 경계가 없으면 갈등이 계속됩니다. 회사나 시장에서는 남들 몰린 데서 싸우면 결국 지칩니다. 사회에서도 역할이 흐려지면 책임이 사라집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걸 두고 끝까지 싸우면 같이 못 갑니다. 결국 전부 하나로 연결됩니다. 경계입니다. 영역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줄만 남기겠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빛나느냐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로 굴러갑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데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잘 나갑니다.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지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밤을 잘 만들면 된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훨씬 단단합니다. 남의 빛을 훔쳐보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자리에서 내 리듬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의 도메인입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빛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만의 영역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